1997년 한국 경제는 IMF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휩쓸렸습니다. 기업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쏟아졌으며 모든 자산 시장이 흔들렸죠. 그중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바로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수년간 치솟던 집값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전국 곳곳에선 매물 폭탄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 집이 반값이라니, 아파트가 경매로 쏟아지고 있어. 그때 부동산 시장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IMF 위기 속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무너졌고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요? 지금부터 5분 동안 그 시절 그 상황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중반, 한국은 고도성장 이후 자산시장에도 엄청난 돈이 몰려들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국민 대부분이 믿는 안전한 투자였고 서울,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주택가격은 연일 상승세를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앞다퉈 아파트 청약에 뛰어들었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갭 투자가 퍼지기 시작하죠. 게다가 당시엔 은행 문턱도 낮았습니다. 담보만 있으면 돈은 쉽게 나왔고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당연한 전략이었죠. 그 결과 부동산 시장은 점점 더 과열됐고 사람들은 이제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집값 불패 신화를 믿게 됩니다. 하지만 1997년 겨울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이 모든 흐름은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외국 자본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환율이 폭등하였고 금융기관들이 줄줄이 부실로 무너졌죠. 그 많던 은행 대출 역시 끊기고 시장엔 매수자가 사라졌습니다. 시장은 하루아침에 집을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건설사는 무너지고 경매 물건은 쏟아졌고 집값은 말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품은 이처럼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예고 없는 붕괴, 그것이 IMF였습니다. IMF 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례 없는 충격을 맞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분당, 일산 주요 지역의 아파트들이 불과 몇 달 만에 적게는 14%에서 최대의 40%까지 하락했죠. 특히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된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1998년엔 경매 물건이 폭증했습니다. 대출 상환이 안 된 집주인들이 어쩔 수 없이 부동산을 넘기게 된 거죠. 세입자들도 문제였습니다. 실직, 소득 감소로 월세를 못 내고 전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빈집과 깡통 전세가 사회 문제로 떠오릅니다. 건설사들은 줄줄이 쓰러졌고 미분양은 쌓이기만 했습니다. 건설 현장은 중단되고 완공도 못한 채 방치된 아파트 단지도 생겨났죠. 정부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IMF와 협의하에 대규모 금융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민들의 삶은 팍팍해졌고 부동산은 사실상 거래가 멈춘 시장이 되어버립니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없는, 이게 그 시절 부동산의 실상입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 정부는 유례없는 정책들을 쏟아냅니다. 첫째, 금융 구조 조정. 부실 금융기관을 대거 정리하고 외국계 자본의 투자 유치를 허용하며 자본시장을 전면 개방합니다. 둘째,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20% 이상까지 올리며 시장 유동성을 억제했죠. 이는 곧 대출 축소로 이어졌고 부동산 거래는 거의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셋째, 공공주택 공급 중단. 건설 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과 공급을 축소하고 이미 진행 중이던 사업도 상당수 중단됩니다. 하지만 시장은 점차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금리가 안정되고 수출 중심의 회복이 본격화되며 소득과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00년대 초 IT 산업과 벤처 붐이 일어나며 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로 돌아섭니다. 부동산 시장도 서서히 바닥을 찍고 다시 오름세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강남, 목동, 분당 등 핵심 지역은 교육, 교통, 기반 시설의 강점을 바탕으로 다시 수요가 몰리기 시작했고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정부의 구조조정과 경제 회복이 결국 부동산 시장에도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죠. IMF 외환위기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첫째, 부동산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불패 신화의 종말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고 이후 사람들은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중시하게 되죠. 둘째,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교훈. 무분별한 대출, 부실 건설사, 과잉 공급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몸소 겪은 경험이었습니다. 셋째, 정책 신뢰와 개입의 중요성. 정부가 빠르게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죠.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폭등했던 부동산이 고금리로 잠시 주춤했으나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IMF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처럼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요. 따라서 과도한 레버리지는 지양하고 가급적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항상 최악의 순간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봅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